오, 부푼다. 진짜 부푼다. 부푸는 것도 신기하고 밸브를 열면 바람 빠지듯 슝 하고 작아지는 것도 신기해. 완전 이과 감성 미쳤다 진짜. 리뷰하는 키트입니다. 저장 용기를 사려고 다이소에 갔다가 수상하고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펌프질 몇 번이면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된다는 진공 저장 용기인데요. 가격은 고작 2~3,000원입니다.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1,000원짜리 압축기까지 사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진짜 진공이 될까 의심스러운데 그냥 반찬통도 2~3,000원은 하잖아. 바로 그 의심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짜 진공이 되는지, 진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공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따져봐야 비로소 쓸만한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크기의 용기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건 390ml, 680ml, 1.1L, 1350ml 총 4가지 용기입니다. 이 용기들을 4가지 방식으로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검증에 앞서 용기의 기본적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용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뚜껑 중앙의 밸브에 압축기를 꽂고 상하로 펌핑하면 용기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내부가 진공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뚜껑 위의 밸브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용기의 내냉 내열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까지이고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1.1L 용기에는 특이하게도 보관 날짜를 표시할 수 있는 수동 다이얼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안 돌아간다. 날짜 맞추려다 내 손톱이 먼저 나가겠어. 이건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자. 다이얼에 썩 좋지 않은 마감 상태를 보니 과연 용기의 성능이 괜찮을지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용기가 진짜로 진공 상태가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공 용기 리뷰에서 빠질 수 없는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진공 용기에 마시멜로를 넣고 압축기를 펌핑합니다. 용기 안 기압이 낮아지면 마시멜로 내부의 공기방울이 팽창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오, 부푼다. 진짜 부푼다. 뚜껑 밸브를 열면 다시 마시멜로가 작아집니다. 우려와 달리 진공 상태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몽쉘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히, 나는 몽쉘 딸기 맛이 좋더라. 역시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면서 봉지가 부풀어 오릅니다. 부푸는 것도 신기하고 밸브를 열면 바람 빠지듯 슝 하고 작아지는 것도 신기해. 이때까지만 해도 전 다이소가 기적을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진공이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되는 걸까? 과연 이 작은 실리콘 밸브 하나로 진공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무려 4가지 검증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측정입니다.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므로 공기가 줄어들면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용기 안에서 소리를 내면 진공 상태일수록 소리가 밖으로 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낚싯줄에 매달아 용기 안에 넣고 흔들어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일단 압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기를 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실험부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소음 측정기에서 30dB이 나온 것입니다. 30dB은 이 소음 측정기의 측정 최저값입니다. 즉, 실제 소리의 차이가 나더라도 압축 전 소음이 이미 측정 최저값이라 차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 너무 조용해서 실패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압축 후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역시 소음 측정기의 측정 최저값인 30dB이 나옵니다. 귀로도 직접 들어보았으나 차이를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이 방법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험은 3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뚜껑의 개방력을 캐리어용 저울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뚜껑을 열려면 뚜껑을 짓누르는 대기압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뚜껑에 낚싯줄을 연결하고 그 끝에 캐리어용 저울을 걸어 측정합니다. 저울을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몇 킬로그램에서 뚜껑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밸브에 펌프질을 해서 용기를 압축하였습니다. 압축 직후 용기 뚜껑을 손으로 열어보려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저히 힘으로는 뚜껑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기압 때문인데 1기압은 가로 세로 1cm의 면적에 약 1kg의 무게로 누르는 힘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뚜껑의 단면적을 곱하면 가해지는 기압의 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380ml 용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용기 뚜껑의 가로 세로 길이 모두 10cm가 나옵니다. 10cm 곱하기 10cm이므로 단면적은 100제곱cm입니다. 물론 뚜껑이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고 끝이 둥그니까 대략적인 계산이라는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만약 용기 내부가 완벽한 진공이라 가정하면 뚜껑 단면적 100제곱cm 곱하기 1kg 중 per 제곱cm가 기압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려 100kg에 달하는 공기가 뚜껑을 짓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100kg? 이 자세로 쌀포대 5개는 들어올리는 힘이어야 뚜껑이 열린다는 소리잖아. 물론 용기 내부가 완벽한 진공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대략 그 절반 정도라 가정해도 50kg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힘이면 뚜껑이 열리기도 전에 용기가 먼저 깨질 것 같습니다. 힘으로 여는 건 무식한 짓이고 이렇게 밸브를 열어서 외부 공기를 넣어줘야 뚜껑을 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반전입니다. 용기의 진공 성능이 너무 강력해서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압축이 잘 된다는 것과 압축이 잘 유지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공기 무게의 측정입니다. 드디어 정량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으며 1리터 기준으로 약 1.2g입니다. 즉 용기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가벼워져야 합니다. 1.1리터 용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완전 진공 상태 시 이론상 약 1.3g의 무게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근데 완전 진공은 못 만들 테니까 대충 그 절반인 0.6g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0.1g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이용해 모든 용기의 압축 전후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90ml 용기는 압축 전 146.1g, 압축 후 145.8g으로 0.3g 줄어들었습니다. 680ml 용기는 압축 전 191.8g, 압축 후 191.1g으로 0.7g 줄어들었습니다. 1.1리터 용기는 압축 전 299g, 압축 후 298.3g으로 0.7g 줄어들었습니다. 1350ml 용기는 압축 전 257.9g, 압축 후 256.8g으로 1.1g 줄어들었습니다. 와, 진짜 가벼워졌어. 공기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 실제로 용기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과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 진공 상태가 잘 되는 것까지만 확인한 것입니다. 좀 더 뒤에서 진공 유지력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 실험은 유체역학을 이용한 부피 측정입니다. 실험을 위해 수돗물을 채운 수조를 준비했습니다. 압축 전 용기를 수조에 거꾸로 놓고 밸브를 열어보면 내부의 공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압축한 후 같은 방법으로 수조에 넣고 밸브를 열어보겠습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용기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간 물의 양을 계량컵으로 재면 용기에서 빠져나간 공기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이과 감성 미쳤다 진짜. 각각의 용기에 빨려 들어간 물의 부피를 계량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90ml 용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는 약 250ml입니다. 680ml 용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는 약 450ml입니다. 1350ml 용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는 약 800ml입니다. 압축기로 각 용기마다 이 정도 부피의 진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압축이 엄청 많이 되기는 하네. 신기하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된 실험이었으나 이쯤 되니 용기의 압축 성능에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압축 직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압축 유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용기를 압축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상온 보관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서 이전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지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싼 제품이니까 일주일 만에 다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버텨줄 것 같기도 하고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2-3천원짜리가 얼마나 압축이 유지되었을까요? 뚜껑의 밸브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일주일 전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울에 용기를 올렸습니다. 공기가 들어왔다면 그만큼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전 압축 직후의 무게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390ml 용기는 일주일 전 145.8g, 현재 145.5g으로 0.3g 줄었습니다. 680ml 용기는 일주일 전 191.1g, 현재 190.5g으로 0.6g 줄었습니다.
1.1리터 용기는 일주일 전 298.3g, 현재 298.5g으로 0.2g 늘었습니다. 1350ml 용기는 일주일 전 256.8g, 현재 255.9g으로 0.9g 줄었습니다. 뭐야, 무게가 똑같든가 늘어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다들 오히려 더 줄어있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반전 결과였습니다. 1.1리터 용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무게가 줄어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실험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수분 증발이나 기압 변화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 그럼 일주일 전에 온습도하고 기압까지 재야 하는 거였나? 무게 재는데 기압까지 필요할 줄이야. 덕분에 절대값 비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결과에 차분 방식을 더해 측정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압축 후 일주일이 지난 용기 무게와 다시 새로 압축한 용기의 무게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공기가 유입되었다면 압축 후 일주일이 지난 용기의 무게보다 다시 새로 압축한 용기의 무게가 더 가벼울 것입니다. 모든 용기를 다시 새로 압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390ml 용기는 145.5g이었으며 재압축한 후에는 145.5g으로 무게가 동일합니다. 680ml 용기는 190.5g이었으며 재압축한 후에는 190.3g으로 0.2g 줄어들었습니다. 1.1리터 용기는 298.5g이었으며 재압축한 후에는 298.2g으로 0.3g 줄어들었습니다. 즉, 결과값만 보면 평균 23.8%의 공기 유입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 유지력이 완벽한 건 아니네. 백분율로는 23.8%나 되지만 실제로는 0.2g에서 0.3g 수준의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0.1g 단위의 저울, 일정하지 않은 수작업 펌핑, 외부 환경 변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오차 범위로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진공 유지력이 꽤 괜찮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숫자만 있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걸.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눈으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수조 실험이 남아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물이 비슷하게 빨려 들어간다면 진공이 유지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각의 용기를 수조에 넣고 밸브를 열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물이 폭발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390ml 용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는 약 250ml입니다. 680ml 용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는 약 500ml입니다. 1350ml 용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는 약 800ml입니다. 일주일 전 측정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90ml 용기는 일주일 전과 비슷합니다. 680ml 용기는 50ml가 늘었습니다. 1350ml 용기도 일주일 전과 비슷합니다. 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물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갔네. 680ml 용기는 물이 오히려 50ml 더 늘어났는데 이는 무게 측정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수작업 펌핑 때문에 압축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경향입니다. 대부분의 용기에서 일주일 전 압축 직후와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정도면 진공 유지력이 꽤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저장 용기가 과연 살만한 제품인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용기를 다이소에서 접했을 때는 압축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고작 2-3천원짜리 용기에 진공 저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어 있으니 그저 그런 마케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험해보니 결론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론과 예측을 벗어나는 실험 결과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그만큼 꾸밈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압축 직후 진공 효과는 눈에 띄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유지력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성능인가? 2-3천원으로는 일반 용기도 사기 힘든데 진공 압축까지 이렇게 잘 되다니. 2-3천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식재료를 훨씬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펌프질하는 건 다소 번거로운 일이니 귀찮은 게 싫으신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에서 실험한 방법들은 가정에서도 비교적 쉽게 시도해볼 수 있으니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대기압의 힘을 느껴보거나 기압차에 의해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걸 체험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실험들은 100% 정밀한 통제하에 이루어진 과학 실험은 아니므로 가볍게 경향성을 보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재미있거나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실험하고 보니 용기 성능이 너무 만족스러워. 결국 다이소 다시 가서 몇 개 더 사왔다니까.